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4일 니치 테레뉴스 기사인데요. 제목은 N달러 환율 한때 138엔은 1달러대로 24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경제면 댓글 랭킹 1위에 올랐군요. 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일본의 엔화 폭락세가 심상치 않은 수준이라는 소식이군요. 24년 만의 폭락이라 하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이 뜨겁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도쿄 외환 시장에서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면서 엔달러 환율이 24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는 138엔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는 1998년 9월 이래 약 24년 만의 엔화 약세 수준을 경신한 것으로 전날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 오르며 40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인 데 따른 것입니다. FRB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이번 달 모임에서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을 결정할 전망이어서 미1의 금리 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움직임이 강해졌습니다. 전문가 댓글: 엔화 약세가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미일 간 금리 차 확대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FRB가 금리 인상 속도를 가속화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장기 금리는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행은 국내에서 인플레 염려가 강해지는 가운데서도 경기를 배려해 현재의 금융 완화 정책을 계속할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외환 시장에서는 금리차 요인으로 고금리 통화인 달러가 적극 매수돼 저금리 통화인 엔화가 팔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미일의 금융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 한 엔화 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은행이 개입해 엔화 강세를 유도하거나 장기 금리 목표를 끌어올려 금리 차를 축소해 1달러는 140엔을 넘어 엔화 약세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더 진행되면 상당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긴다. 물가고로 생활이 어려워질 뿐인데 더욱 놀란 것은 5월 27일에 기시다 씨가 재차 금융소득 증세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명언한 것이다. 예금에서 투자로 라고 한 지난번 영국에서의 자신의 발언과 전혀 반대의 시책이다. 모순을 느끼지 못하는가? 주식을 눈의 가시로 보고 리스크를 보완하겠다는 이야기다. 즉 일본 국민이 리스크머니를 기업이나 국가에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당이 있어도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많다. 셀러리맨에게 했던 것처럼 어쨌든 잡기 쉬운 것부터 뜯어내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증세하겠다고 하기 전에 국회의원 스스로 의원 정수나 보수를 삭감해야 한다. 장래의 일본을 위해 잠자고 있는 장롱예금을 세상으로 내놓게 하는 산업이나 차세대 투자를 진지하게 재촉해야 한다. 섣부른 증세보다 오히려 감세하고 그 결과로 세수를 늘리는 걸 목표로 할 수는 없는가? 드디어 138엔대입니까? 140엔 돌파도 임박했군요. 얼마까지 엔화 약세가 진행될까요? 결국 일본은 금융 완화를 계속해도 디플레이션이 이어졌고 아베노믹스의 실감없는 경기 확대는 최장을 기록했지만 구조개혁은 전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엔고는 이유는 다르지만 외압과 같습니다. 결국 외압에 의한 개혁밖에 할 수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일본은행이나 정치인은 엔화 약세가 더 진행되어 통증을 수반하는 변형을 단행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도한 엔화 약세도 엔화 강세도 안 된다. 엔화 강세 때 일본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을 잊었나? 이에 따라 일자리를 잃고 경제도 끌어내렸고 지금의 엔화 약세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됐다. 문제는 환율이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다. 지금이라면 해외로 달아난 기업을 불러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모처럼 엔화 약세인데 중국 리스크에 대해 지금 정부가 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는 없다.
그러자면 원전이든 석탄, 화력이든 에너지 가격도 낮춰 기업에 회귀 보조금을 줘야 한다. 기업이 돌아간다면 설비 투자, 토지 취득, 고용 증대가 일어나고 임금도 오른다. 내수의 나라라면 일일이 환율에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다. 엔화 약세 따위는 조작할 수 없고 일본이 크게 낮은 가격으로 팔리는 현 상황이 더 문제다.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장래의 일본을 압박하지 않으면 시장으로부터도 신용을 받지 못한다. 환율을 목표로 금리를 올리라는 의견은 너무 아니하다. 외부 요인인 고물가에는 세금을 낮추는 것이 보통이다. 이것도 저것도 가격이 모두 오른다는 인플레이션 기사, 그리고 엔화 약세 기사들, 엔화 자산이 감소한다고 떠들고 있다. 실제로 엔화 약세가 빠르게 진행되면 엔화 자산을 많이 가진 자산가는 초조하게 보유한 엔화를 달러로 바꿔나간다. 그러면 엔화 가치가 더욱 떨어진다. 상황을 보고 있던 대부분의 국민이 점점 엔화를 달러로 바꾸면 더욱 그 기세는 증가한다. 나는 잠시 보류하고 있던 거래를 2주 전 136엔 앞의 미묘한 타이밍에 시작했는데 벌써 13만엔 정도 벌었다. 더불어 스와프 금리도 하루 60엔 정도 조금 붙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의미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한다. 금리 차이라는 것은 시장이 환율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지금의 엔화 약세 수준은 일본 주식을 사면 1월 시점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회를 봐서 매수할 것입니다. 그 후 엔화 강세를 유도하여 110엔 정도일 때 팔면 환율만으로 30% 얻는 것이기 때문에 좋을 겁니다. 요점은 월가나 시티 지배자들이 어떻게 벌까 하는 생각 하나로 환율이 좌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 뉴스에서 현지의 한 경제 분석가들이 147에서 150엔은 1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했던 것을 보면 지금도 24년 만의 수치인데 이게 시작이라는 말인가? 1달러 150엔이라면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플라자 하부의 영향을 받아 엔화 강세를 일으킨 이후의 수치라는 것이다. 실제로 일어날 경우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올까를 생각하면 무섭다. 이 흐름에서는 일본이 환율 개입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변화로 끝날 것이고 역사적인 엔화 약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하나밖에 카드가 남아있지 않다. 일본이 가진 미 국채를 종자로 IMF를 경유해 재정이 곤란한 나라에 대출을 실시 엔고를 유도하는 것이다. 뭉칫돈을 써서 미국 국채를 이용해 IMF 대출이라는 연금술을 통해 어느 정도의 엔고를 끌어내야 할 것이다. 엔화 약세는 대미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화를 제외한 세계 각국의 주요 통화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어디에서 무엇을 수입해도 수입품의 가격 폭등에 노출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래서는 일본 경제가 수입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로다 일본 은행 총재는 사사건건 제로금리 정책을 고집하며 전혀 정책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국민의 1인당 GNP는 지금은 G7 중에서도 최저가 되어 그 생활 수준은 한국 이하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본이 아직도 서방 여러 나라 놀이에 참가해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대러 경제 제재를 위해서 고액의 재정 지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이상현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이번 전쟁의 최대 패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걸까요? 돌쇠 한마디! 마지막 댓글이 인상에 남는데요. 어쨌든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군요.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